물 빠진 무명 치마에 검정 고무신 신은 내 모습이 아들의 빛나는 졸업장을 퇴색시킬까 두려웠던 그 시절. 양복 입은 다른 집 아버지들 사이에서 시장 비린내 풍기는 내가 아들을 부끄럽게 만들까봐 몸을 숨겼던 그 시절. 지금은 당당하게 아들 옆에 서 있지만 그때는 아들의 기록에서 내 존재를 지우는 것이 사랑이라 믿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새벽 아궁이에 불 지펴 소고기국 끓이며 손톱 밑 가난의 흔적을 지우려 애썼던 그날 아침이 확성기로 울려 퍼지는 아들 이름 들으며 전봇대를 붙들고 눈물 흘렸던 그 순간이 사진사의 부름을 손살에 치며 거절하고 혼자 산동네로 돌아오던 그 쓸쓸한 뒷모습이 지금도 가슴 한구석에 얼어붙은 채 남아 있습니다. 아들을 기죽지 않게 키우고 싶었던 한 어머니의 졸업식 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졸업식 날 새벽의 공기는 유난히도 차가웠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들 녀석의 마지막 등굣길이라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기 때문입니다. 아궁이에 신문지를 구겨넣고 성냥을 그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위로 장작을 올리니 탁탁 소리를 내며 불길이 커졌습니다. 가마솥에 물을 붓고 쌀을 씻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아껴두었던 소고기 몇 점을 꺼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시장터에서 생선 장사를 하느라 늘 비린내를 풍기고 살았지만 오늘만큼은 아들에게 제대로 된 국 한 그릇 끓여주고 싶었습니다. 맑은 물에 소고기를 넣고 끓이니 고소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동안 나는 낡은 양은 대야에 물을 받아 몸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때밀이 수건으로 손등을 문질렀지만 손톱 밑에 박힌 비늘 찌꺼기와 검게 밴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를 비누칠하며 또 문질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의 빳빳한 교복깃을 매만져 주어야 하는데 생선 비린내가 배어있는 이 손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차가운 물로 머리를 감았습니다. 헹구고 또 헹궈도 머릿결에서 풍기는 시장통 냄새가 가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에 거칠어진 피부가 보였습니다. 38살 여자의 얼굴이 아니라 40 중반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조금이라도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졸업식에 가는 어머니로서 말입니다. 국이 다 끓었습니다. 아들을 깨우러 방으로 갔습니다. 이불 속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녀석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눈을 뜬 아들이 오늘이 졸업식이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밥상을 차려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녀석도 중학교를 졸업하는구나. 정말 크고 말았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학교 가는 길에서 나는 처음으로 주저하게 됩니다. 아들은 제가 품삯 모아 사준 빳빳한 교복을 입고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새 교복의 반짝이는 단추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나는 물 빠진 무명 치마에 남편 없이 과부로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밴 차림이었습니다. 발에는 흙먼지 묻은 검정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시장 갈 때 신는 바로 그 고무신이었습니다. 다른 신발이 없었으니까요.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오자 아들은 친구들과 어울려 신나게 떠들며 걸어갔습니다. 나는 몇 발짝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따라갔습니다.
학교가 가까워지자 길에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화려한 꽃다발을 든 어머니들이 보였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아버지들도 많았습니다. 구두를 신은 발걸음들이 경쾌하게 보도블록을 두드렸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온통 번듯한 차림의 부모들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은 퍼머를 한 머리에 구두를 신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들은 양복 정장에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이로 시장 아줌마 같은 차림에 내가 끼어든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검정 고무신을 신은 내 발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손등의 거친 피부와 손톱 밑에 낀 때가 다른 사람들 눈에 띌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습니다. 저 번듯한 풍경 속에 내 남루한 행색이 섞여든다면 아들의 빛나는 졸업장이 행여나 퇴색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아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떳떳하게 졸업식을 마치려면 내가 부끄러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강당 입구로 학부모들이 하나둘씩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친구들과 함께 교문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강당으로 가는 길목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자리를 잡고 앉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모두들 당당하게 자식 옆에 앉을 자격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달랐습니다. 내가 저 안에 들어가 아들 옆에 앉는다면 아들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친구들이 아들의 어머니를 보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운동장 가장자리로 걸어가 낡은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전봇대에 등을 기대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라면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라면 아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전봇대 옆으로 조금 고개를 내밀어 강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의 뒷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렸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적어도 아들 옆자리는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친구 어머니가 옆에 앉아 계셨으니까요. 내가 없어도 아들은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없는 것이 아들에게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운동장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얇은 무명 치마가 바람에 펄럭였지만 나는 전봇대를 꼭 붙들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때 강당 안에서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운동장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졸업생 호명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이 불릴 때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전봇대 뒤에서 숨죽이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곧 아들의 이름도 불릴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또렷하게 들려오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전봇대를 꽉 거머쥐었습니다. 강당 안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고개를 내밀어 보니 아들이 단상 위로 씩씩하게 걸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졸업장을 건네주셨습니다. 아들이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저 녀석이 정말 컸구나.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소리내어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저기 내 아들이야. 내가 혼자 키운 아들이야 하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전봇대 뒤에 숨어서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전봇대가 내 뜨거운 눈물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단상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졸업장을 든 아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내가 여기 숨어 있는 것이 잘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 안에 있었다면 아들은 저렇게 환하게 웃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졸업식이 끝나갈 무렵 나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순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자 운동장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는 여전히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긴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곳곳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동네 사진관 주인이 삼각대를 펼쳐놓고 가족들을 모아 세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 양옆에 서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이 운동장 여기저기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나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두리번거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를 찾으면 안 되는데, 나를 찾으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사진사가 우리 아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졸업장을 들고 서 있는 아들에게 뭔가 말을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으라는 권유였을 것입니다. 아들이 다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나는 전봇대 뒤로 몸을 더욱 바짝 숨겼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사진사가 손짓을 하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혼자라도 찍으라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진사 앞에 섰습니다. 졸업장을 가슴에 안고 카메라를 바라보는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환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조금 쓸쓸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훗날 아들이 이 사진을 볼 때 옆에 남루한 차림의 어머니가 서 있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정장 입은 친구 부모님들과 비교되는 내 모습을 보며 아들이 아릿한 마음을 갖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기록에서 내 존재를 지우는 것이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아들의 졸업사진이 찍힌 것입니다. 그 사진 속에 나는 없었습니다. 사진사가 다음 학생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친구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전봇대에 이마를 기댄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들에게 마지막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학교 앞 중국집에서는 고소한 짜장면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졸업식이 끝나면 을에 들르던 곳이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3355 중국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짜장면을 먹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그릇에 단무지를 얹어주고 어머니가 물을 따라주는 평범하지만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나는 그 앞을 지나쳐 골목 어귀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걸어오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내가 서 있는 것을 본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나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제 생선을 팔아 모은 돈이었습니다. 본래는 쌀을 사려고 아껴두었던 돈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아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손에 그 돈을 쥐어주며 나는 말했습니다. 친구들과 실컷 먹고 오라고, 짜장면도 먹고 탕수육도 시켜 먹으라고 말입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같이 안 가느냐고 말입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집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한다고, 생선 장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둘러댔습니다. 아들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친구들이 부르는 소리에 돌아섰습니다. 중국집으로 뛰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빈속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침에 먹은 밥 한 공기가 전부였습니다. 점심때가 훌쩍 지났지만 배는 고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고픈 것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산동네로 향했습니다.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중간에 몇 번이나 멈춰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궁이의 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아침에 끓였던 국은 식어서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국을 데우지도 않고 그대로 떠먹었습니다. 차가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이 가져온 졸업장을 보며 나는 다짐합니다. 저녁 어스름이 내릴 무렵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의 몸에서 짜장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친구들과 실컷 먹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10,000원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품속에서 졸업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빨간 표지의 졸업장이었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를 넘기니 아들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졸업장을 가슴에 안고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왜 졸업식장에 안 들어왔느냐고, 사진도 같이 못 찍어서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들이 나를 찾았던 것입니다.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급한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졸업장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낡은 찬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자리에 말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씩 켜졌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훗날 이 녀석이 성공해서 나를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때가 되면 오늘 찍지 못한 사진도 다시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때는 내가 당당하게 아들 옆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녁을 차려야 할 시간입니다. 아궁이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나는 다짐했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아들이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가 되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50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번듯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나와 회사에 다니며 제 앞으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시장에 나가 생선 장사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손주들도 생겼습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꿈만 같았습니다. 그 옛날 전봇대 뒤에서 몸을 숨기던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식탁 상석에 앉아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낡은 앨범 한 권을 들고 왔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었습니다. 같이 보자며 내 옆에 앉았습니다. 앨범을 펼치니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국민학교 입학식 사진, 소풍간 사진, 운동회 사진들이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졸업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교복을 입고 졸업장을 든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혼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 사진에는 부모님들이 함께 있었는데 우리 아들 사진에만 아들 혼자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50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때 나랑 같이 사진을 안 찍었냐고. 다른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랑 찍었는데 왜 나만 혼자냐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나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갔냐고, 왜 사진에 없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운동장 전봇대 뒤에 숨어 있었다고. 물 빠진 무명 치마에 검정, 고무신 신은 모습이 아빠를 부끄럽게 만들까봐 숨어 있었다고 말입니다. 아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런 거 신경 안 썼는데 왜 그랬냐고. 같이 찍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그 전봇대 뒤에서 내가 너를 보며 얼마나 많이 웃고 울었는지,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 흠이 되지 않기 위해 내가 선택한 가장 아름다운 거리두기였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아들이 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에서 나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의 슬픔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사진 속에 내가 없어도 아들의 마음 속에는 늘 내가 있었다는 것을, 전봇대 뒤에 숨어 있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아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